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유튜브 진행을 맡고 있는 김교준입니다. 네, 여러분 은닉재산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도망을 받겠지. 어디로 도망을 받겠지. 아니 저를 비키세요. 저 위에서 봐. 지혜야, 봐봐. 여기 있다. 여기서 임 반장님.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이 부서의 담당자님을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국세청 징세과 백종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미리 제가 운을 띄웠지만 은닉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은닉재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국세청에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금속 같은 현물 또는 이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면서 이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재산을 은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있으면 다 추적이 되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물건으로 갖고 있는다거나 은닉재산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은 국세청에서 직접 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현금이나 이제 현물을 찾는 행위를 이제 수색이라고 하는데요. 수색을 통해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고 또 압류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도 없고 내 명의에 뭐도 없고 뭔가 남의 걸로 이렇게 좀 빼놓는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라는 건 아니고 혹시 그 정도까지 미리 대비를 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체납자의 명의로 다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체납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법적인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추적한다는 지금 끝까지 간다. 그렇죠. 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빼돌렸든.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준비된 이 실제 수색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회사의 대표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은닉하고 이제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였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을 파악하여 수색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수백여 점, 그리고 또 외제 차량을 압류하여 총 5억 원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저번에 듣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서운하고 속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듯 이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그 납세 의무를 회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면 이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이제 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서로 숨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쟤도 저러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그거를 마음이 좀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그 상담 제보의 탈세 제보 중 이제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를 클릭하시면 이제 신고가 가능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하셔서 상담센터. 그렇죠. 4번 그리고 1번을 누르시면은 그 탈세 제보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은닉재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가까운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하셔서 은닉재산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짝 또 이제 감사 표시 같은 거, 그러니까 포상금 이런 게 혹시 있나? 약간 궁금한데. 네, 포상금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이 그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징수 금액의 5에서 20%를 30억 원 한도 내에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막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잘 됐고 처리된 것 같은데 포상금 지급이 안 되더라. 아니면 연락을 했더니 안 준다던데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재산이나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미리 아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 보시는 분들께, 국세청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제보자의 신원은 이제 철저하게 비밀 보장해드리고 있으니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세청 누리집에 그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사원님과 함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신고를 성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